다음은요, 총리 후보자죠. 김민석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입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일상적인 국정 설명을 늘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국민 참모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요건 김근실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던데 국민하고 참모장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군대에서 참모장은 사단장이나 연대장을 보좌하는 그렇죠. 사람을 참모장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 대통령에 대해서 참모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장은 총체적인 전체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예. 참모장은 작전이나 아니면 실제 전력의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하면서 실제 앞서서 선봉장처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총리에 대한 역할을 대국민 참모장이라고 설명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다운 나름대로 개념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리는 항상 국회에 가서 정부 질의 때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사실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거거든요. 최전선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매번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세히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구한다. 그리고 최전선에서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는 게 이제 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의 정부 부처의 어떤 벽들을 좀 해소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 통괄한다는 의미로 이제 아마 참모장이라는 의미를 둔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에 첫 번째 아마 기자 간담회 저렇게 개념을 잡은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정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지만 무려 야인 생활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된 건데 그동안의 정치 풍파를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우리가 남이가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DJ가 1등입니다. 근데 왜 김민석 보면 표가 이렇게 안 나온 거야?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이 몇 군데가 있는데 먼저요, 복 의원님. 32살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을 했다는 거 아주 이례적인 거죠, 이거는. 그 전에 20대에 한번 낙선하고 한번 나왔다 떨어지고 32살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그때는 그런 규제가 없었었는데 양복 일종의 방송 홍보 광고 모델 뭐 그런 것도 할 정도로 인기가 외모가 아무튼 뭐 두루두루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요즘 아이돌 그 이상의 인기를 누렸었죠. 이제 그런 일종의 DJ의 황태자다. 뭐 이런 그저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력도 그때는 뛰어나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런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 이명박 당시 후보한테 서울시장 패배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김 시장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에서 배신자 프레임 이게 참 무섭다고 느끼는 게 여기서 정문준 후보의 편을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때가 2002년 월드컵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정몽준 당시 후보가 급부상하면서 아마 노무현 후보 대신에 정몽준 후보를 택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 안에 있었습니다만 당시 김민석 의원 같은 거 탈당을 해버리죠.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정몽준 후보가 이끌었던 국민통합 20일인가요?
거기로 이제 당을 이적을 해서 거기에서 단일화를 추진했던 그 전력이 있죠. 그랬죠. 그때 나왔던 별명이 김민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민석 플러스 철새를 철새. 합성을 해서 예. 김민세라고 하는 오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단일화 국민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악명을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좀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몇 차례 또 그렇죠. 재판도 받고 예. 또 구속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의 현장에서 사실 많이 떨어져 있었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른바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하면서 영등포 의뢰에서 다시 당시 신경민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면서 사실은 지금 연거푸 2번의 당선이 됐던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고 18년간 야인 생활을 하면서 복귀를 다시 할 수. 야인 생활인 게 정치인이 야인 생활 힘들잖아요, 그게. 춥고 예. 배고프고 겁나고 겁나고. 내 인생이 맞는가 아. 이런 회의도 들고. 예. 근데 세상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 더 두려운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저렇게 전국적으로 한번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정치적인 어쨌거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있다가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예. 뭐 학위도 따고 그러면서 다시 들어와서 국내에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꾸준히 끊임없이 그 정치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다른 이름이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이름 뭐 열린우리당 그 이후로 그 다른 이름으로 있을 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인이 이제 총재가 되고 하면서 정당 등록을 하고 민주당 이름을 지키는 아, 기억이 나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예, 것까지도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력들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약칭 민주당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저 김민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산은 매우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뭐 당대당 통합 뭐 이런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이제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었는데 저분의 인생 역정을 보면 실제 DJ가 발탁해서 그 동교동계의 그 막내 중에 막내. 예. 그러면서 실력은 가장 뛰어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민경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국민경선이라는 아이디어는 당시 돌아가신 김근태 그 당시 의원께서 아이디어는 먼저 냈습니다만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 김민석. 그런 정도로 기획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동교동계의 그 2년 속에서 그 정몽준 그 국민통합 21을 택한 것 이것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철새 이미지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그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18년 동안을 야인 생활을 해가면서 저는 나라에 대한 고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고 훨씬 더 성숙해져서 돌아왔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해요. 예, 예. 전혀 없는데 이런 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소통방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고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막 장문의 제안 글들을 쓰고 그러니까 전날 잠 안 자고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해주시죠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 저는 저렇게 고민하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예.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이재명 시대의 그 전반기를 책임져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가요. 흔들리지 네. 않겠구나. 그리고 수많은 굴곡 속에서의 자기 경험, 황태자로서의 잘 나갈 때의 경험,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를 경영하면서 정치는 미래를 또 여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준비와 검증이 다 된 인물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갖고
저는 기대를 아주 굉장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복귀를 해서 그냥 복귀한 것도 아니고 지금 차기 정부의 거의 2인자 역할을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았다. 뭐 물론 계엄을 뭐 예상하기도 했고 김근식 실장께서는 뭐 어떤 요인 때문에 예. 이렇게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오랫동안 저희 이제 1년 선배인데요. 학생 운동 출신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 전략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야인 생활을 할 때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계속 바뀌었지만 당대표나 대선 후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전략적 조언을 계속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라고 궁금할 때는 항상 김민석 당시 정치 야인 시절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경우도 많이 있고. 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저도 평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귀한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야인 시절 했을 때 아까 보면 그 아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게 이제 속칭 마포 민주당입니다. 마포에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민주당의 당명을 알박기 민주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알박기 민주당을 가지고 추미애 당시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그 민주당이란 그 약칭을 쓸 수 없었던 민주당에게 민주당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사실 복당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이제 김민세 시절,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때 지지하면서 철새 논란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그 다음 바깥에 있으면서 사실은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소문도 있었던 그런 돈 수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의 논란 속에서 사실 밖에만 계속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때도 있으면서 이 알박기 민주당, 마포 민주당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과 갈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영등포울에서 이제 경선을 이김으로써 2020년 21대 총선에 이제 부활을 한 건데요. 저는 뭐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데 저는 총리 후보자로서 뭐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 자금을 수수했고 징역도 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 때 살던 징역과는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또 세간의 여러 가지한 논란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내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범죄 경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능력 있으면 일을 잘하면 그렇게 해서 총리 후보자까지 지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잘한다는 능력과 실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정치인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 정도의 공직자면은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 받는 도덕성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도덕성이라는 기준에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국민의힘에서요.